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신발 없는 소년을 위한 운동화. 2018년 가을, 나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지도 벌써 12년째였지만 그해 가을, 나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교실은 어쩐지 조용했다. 유난히 말수가 적은 아이 하나. 제이든이 책상에 가방만 내려놓고 복도로 다시 나가려 했다. 제이든, 어디 가니? 내가 부르자 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신발이 좀 이상해서요. 바꿔 신으려고요. 나는 무심코 아이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제이드는 한쪽은 너덜너덜한 운동화, 한쪽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어른 것 같았고 사이즈도 맞지 않았다. 그 순간 아이의 발가락 사이로 드러난 굳은 살과 벗겨진 피부가 내 눈에 들어왔다. 괜찮아, 제이든.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말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는 조용히 교내 상담 교사에게 물었다. 제이든이 신발이 없다고요? 상담 교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최근에 일자리를 잃으셨대요. 월세도 밀리고 요즘은 차에서 지낸다고 해요. 아직 도움 신청이 안 돼서 행정상으론 무력한 상태예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저릿해졌다. 매일 아침 밝게 인사하던 아이가 그런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날 밤 나는 근처 마트에 들러 제이든의 발에 맞을 만한 운동화를 샀다. 검정색 바탕에 초록 줄무늬가 들어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교실 책상 서랍에 조심스레 상자를 넣어두었다. 메모 한 장과 함께. 제이든, 선생님은 네가 자랑스럽단다. 늘 조용히 그러나 꿋꿋하게 살아가는 너에게 이 운동화가 작은 날개가 되길 바란다. 언제든 선생님은 너의 편이야. 수업이 끝날 무렵 제이드는 서랍을 열고 말없이 그 신발을 꺼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책가방을 매며 조용히 말했다. 감사해요. 진짜로요. 그 말은 마치 마음속 벽을 허물어주는 마법 같은 한마디였다. 그 후 제이드는 달라졌다. 체육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뛰었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어났다. 신발 한 켤레가 아이의 자존감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달 뒤, 제이든의 가족은 주거 지원을 받아 작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나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네가 이겨냈구나. 참 잘했어. 작은 선의는 누군가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저 운동화 한 켤레였지만 그것은 아이에게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라는 신호였고 나도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겐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제목: 운전석에 남겨진 지폐 한 장. 2018년 2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도로엔 눈이 쌓여 미끄럽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그날 나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날씨가 이렇게 궂을 때면 배달이란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브랜던. 그날도 여느 때처럼 두툼한 피자 박스를 품에 안고 한 주택가의 낡은 집 앞에 도착했다. 주소는 맞았지만 초인종은 고장났고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한참을 기다리자 안에서 백발의 노부인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잔뜩 웅크린 채로 내게 말했다. 혹시 피자 배달 왔나요? 현금은 차 안에 있는데 제가 좀 느려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천천히 나오셔도 괜찮아요. 추우니까 안에서 준비하세요. 몇 분 뒤 그녀는 손에 지폐 몇 장을 꼭 쥐고 다시 나왔다. 나는 피자를 건네주고 따뜻하게 드시라고 인사를 한 뒤 차에 올라탔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는 순간 무릎 위에 작은 포스트잇과 $5 지폐 한 장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놀란 나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눈길 위에는 발자국도 없었고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추운 날에도 웃으며 일하는 모습, 오늘 아픈 엄마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당신의 친절이 저희 가족에겐 큰 감동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보답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저 피자를 배달했을 뿐인데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되었을 줄이야.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그 노부인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게 창문 너머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을 그녀의 자녀의 마음. 세상은 늘 빠르게 돌아간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쁘고 서로를 외면하며 살아가기 쉽다. 그런 세상에서 한 사람이 보여준 작은 감사와 응원의 말은 겨울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따뜻하고 놀라웠다. 나는 그 이후로 매일 피자 박스를 들 때마다 그 지폐 한 장을 떠올린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빛과 존중의 무게였다. 그날 이후 나는 고객에게 피자를 건네기 전에 꼭 인사를 더 정성껏 건넨다. 눈길 조심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사소한 말이지만 누군가에겐 그 한마디가 삶의 온도를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으니까. 작은 친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큰 감동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나누는 따뜻한 말과 미소는 때로는 추운 인생을 견디는 누군가의 불빛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당신의 말 한마디가 되어보세요.
제목.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있었다. 2018년 텍사스 휴스턴. 나는 공립고등학교 교사였다. 도시의 외곽, 대부분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고 출근길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아이들을 아끼지만 벽도 많았고 그 벽은 때때로 내 무력감을 일깨우곤 했다. 그런데 매일 아침 학교 정문 근처에서 늘 마주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고 언제나 검은 셔츠에 회색 바지, 왼손엔 낡은 커피 텀블러, 오른손엔 쓰레기 집게를 들고 있었다. 그는 학교길 쓰레기를 줍고 흙먼지를 닦고 아이들을 향해 인사했다. 처음엔 단순한 자원봉사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정문 밖 학교 경계선 너머에서만 활동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궁금증이 커져 교장 선생님께 여쭙다. 그 노인분 누구신지 아세요? 교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희 학교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계셨대요. 나는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사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다. 여기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살아요. 이 길은 제 손녀가 다녔던 길이에요. 그의 표정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손녀가 다녔던... 노인은 잔잔하게 말을 이었다. 5년 전 제 손녀가 이 길을 걷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이 길을 청소해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길을 걸었으면 해서요. 내 손녀는 다시 이 길을 걷지 못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름도 직책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의 마음으로만 존재하는 그 노인은 어느 누구보다 더 이 학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매일 아침 5시 거리의 첫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다. 며칠 후 나는 교직원 회의에서 그의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학교 측은 학생들과 함께 감사 편지를 써서 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그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다. 당신의 손녀는 여전히 이 길을 걷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걷고 있어요. 그 후 학교는 그 거리 구간을 소피아 메모리 웨이라고 명명하고 작은 안내판을 세웠다. 노인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학생들은 더 이상 그를 지나치지 않았다. 누군가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외쳤고 누군가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전했다. 그리고 이 도시 한복판에는 한 사람의 사랑이 만든 조용한 기적이 매일 아침 피어나고 있었다. 사랑은 떠난 사람을 잊지 않는 방식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다. 당신의 묵묵한 마음은 누군가에게 매일을 살아갈 이유가 된다. 때로는 말없는 행동이 가장 큰 울림이 된다. 제목. 점심을 함께한 용기. 2018년
8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나는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였다. 개학 첫 주는 언제나 정신없고 설레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자란 만큼 수다스러워졌고 복도는 새 신발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하지만 그중 단 하나의 아이는 그 시끌벅적한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루카스였다. 가느다란 몸, 늘 아래로 향한 시선, 그리고 말없이 혼자 있는 점심시간. 나는 복도에서 점심을 먹는 루카스를 종종 봤다. 급식실에 앉지 않고 구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눈에 자꾸만 밟혔다. 왜 혼자 먹니? 라고 물으면 루카스는 괜찮아요. 그냥 여기가 편해요. 라고 대답하곤 했다. 하지만 선생인 나는 안다. 그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러던 어느 날 급식실에서 갑자기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루카스와 에밀리가 마주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놀란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그간 단 한 번도 누구와 식탁을 함께하지 않던 루카스가 한 소녀와 웃고 있었다. 에밀리는 반에서 유쾌하고 인기도 많은 아이였다. 어느 누구도 그녀가 루카스와 친구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조심스레 에밀리에게 물었다. 어떻게 루카스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됐니?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루카스가 혼자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그냥 아무도 옆에 없는 게 너무 슬퍼 보였어요. 그래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루카스는 혼자가 아니었다. 에밀리는 그를 친구들 사이로 데리고 다녔고 다른 아이들도 조심스레 그 곁에 앉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말없이 미소만 짓던 루카스가 점차 말이 많아지고 수업 중에도 손을 들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점점 또렷해졌다. 그 한 끼의 점심이 아이 하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몇 달 뒤 학부모 상담 시간에 루카스의 어머니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사실 루카스는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이사 오고 난 뒤엔 누구와도 말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학교 가는 게 즐겁대요. 집에서. 내일은 에밀리랑 그림 그리기로 약속했어. 라고 말해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넘실거렸다. 작은 친절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세상을 바꾼다.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벽을 10살 소녀가 아무 조건 없이 같이 먹자는 한마디로 허문 것이다. 친절은 용기에서 나오고 용기는 세상을 바꾼다. 작은 배려는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될 따뜻한 빛이 된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한 끼의 자리가 필요할지 모른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당신의 한 걸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환히 밝혀줄 수 있다.